네, 안녕하세요. 디자인 대표 김준호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번 주에만 서울에서도 발표를 해서 발표를 지금 세 번째 발표인데요. 이번 주에만 거의 수백 번 발표를 많이 해봤는데 제가 석사 과정이긴 하지만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렇게 강연하니까 매우 떨리네요. 보통 때 제가 되게 긴장을 안 하는 편인데 오늘 좀 긴장을 좀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주제가 그 게으른 생각으로 살아남기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딱 오자마자 좀 잘못된 주제를 선택했다고 생각드는 게, 오늘 날씨가 되게 춥고 바람이 많이 부는데 그런 날씨를 뚫고 여기 오신 분들은 게으른 분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게으른 생각으로 살아남으실 분들이 아니라 되게 성실하게 잘 살아남으실 것 같은 분들이 제 강의를 들어가지고 어디까지 도움이 되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이제 가볍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슈퍼맨이고 오른쪽은 무슨 사람인지 아시겠나요? 약간 비슷한 포즈인데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그냥 과학자입니다. 대단한 악당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어릴 때부터 슈퍼맨이나 뭐 배트맨이나 뭐 파워레인저 같은 이런 히어로물들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영화라든지 만화 영화를 보면 이렇게 슈퍼맨은 하늘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구하죠. 근데 오른쪽에 보시는 과학자는 뭔가 큰 일을 저지를 것 같지 않습니까? 막 물리를 연구해가지고 핵폭발로 사람들을 막 모두 없애버리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막 그냥 단순히 뭔가에 삐져 있어가지고 막 지구를 파괴하려고 들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흔히들 이제 매드 사이언티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전까지 사실 토니 스타크라는 그 아이언맨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에는 과학자는 따분하거나 아니 뭔가 이 세상에 불만이 많아가지고 과학기술로 세상을 오염시키거나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유치원 때 저희 유치원에 있는 애들한테 이제 막 질문을 해요. 어릴 때 너는 뭐가 되고 싶냐? 꿈이 뭐가 되냐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뭐라 하냐면은 슈퍼맨이요. 아니면 저희 때는 다간이 되게 유행했거든요. 다간이요 막 이랬어요. 다간 로봇인데 이러면서 그래도 다간이요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아니면 대통령, 경찰 이렇게 사람들을 구하는 직업들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저는 언제나 과학자요, 발명자요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면 근데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요. 제가 어릴 때 곰곰이 생각했던 내용인데 슈퍼맨은 몇 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혹시 슈퍼맨 영화 보셨나요? 저스티스 리그나 이번에 그 전에 슈퍼맨 영화 보면은 얘는 지구 구한다고 싶고 막 자기 여자친구랑 자기 엄마 구한다고 세상을 다 때려 부숴요. 네. 다 때려 부수고 막 그냥 자기 사랑하는 사람 한 명만 지킬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근데 과학자들은 어떨까요? 저는 과학자들은 한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도 다른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과학자의 꿈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되게 옛날 영화인데. 네,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고요. 옛날에 OCN 같은 데서 많이 틀어주는 영화인데 저 어릴 때 보고 되게 감명 깊었었거든요. 중간에 브루스 윌리스가 아저씨가 되게 멋있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 석유시추공이죠. 석유시추공인데 지구에 이제 운석이 날아오는 그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우주로 날아가서 막 지구를 구하는 내용인데, 그 우주선 누가 만드는지 기억하시나요? 아무도 기억 못 하시죠? 예. 요 사람들만 기억을 하고 우주선에 있는 사람들 기억 못 합니다. 우주선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요런 친구들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맨날 이제 농담하고 여자친구 사귀고 싶어 하고 하지만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묵묵하게 뒤에서 세상을 구하고 있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이런 공학자가 너무 되고 싶어가지고 공대를 진학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기술경영을 전공하고 있지만 학부는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요. 보다시피 저는 기계공학을 가면은 막 저런 것도 만들고 무슨 로봇도 만들고 막 그럴 줄 알았거든요. 왼쪽에 보시는 요런 로봇도 막 만들고 책에 그려져 있는 거, 책을 사서 열어봤어요. 엄청나게 수학 공식들이 많죠. 막 미적분들도 많고 막. 저는 아직도 기계공학을 졸업했지만 미적분을 잘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됐냐면은 학사원고를 2번이나 받았어요. 학사원고 한 번 받아본 건 이야기 들어보셨죠? 저는 학부는 유니스트가 아닌데 저는 학사원고를 2번이나 받았어요. 앞서 이제 연사분 사진 작가분 되게 존중하시는 게, 저도 사실 사진을 10년 찍었습니다. 저도 뭐 제 개인 취미긴 한데 저도 가끔씩 전시회 같은 것도 기획해서 해보고 필름 사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제 대학 다닐 때 사진 동아리 빠져가지고 맨날 사진만 찍다가 학사원고를 2번이나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꿈은 꿈이고 이상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취업을 하려고 이제 도서관을 가서 공부를 했죠. 제가 대학교 기계공학과 4학년 때 학점이 2.4인가 5인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기획과가 아무리 취업 깡패라고 하더라도 2.5를 받아주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맨날 열심히 하고 토익 공부도 하고 토익을 쳤어요. 토익 점수가 470점이 나왔네. 근데 다른 친구들 옆에 딱 둘러보니까 자다가 전부 다 같은 표정으로 같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재수가 좋아가지고 두산중공업 서류를 붙었었거든요. 두산중공업 학점을 안 보는 회사여가지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두산중공업 이제 시험이 있거든요. 디켓이라는 시험을 되게 준비를 했죠. 시험을 치러 갔어요. 중간고사에 겹쳐가지고 중간고사 과감하게 포기했죠. 왜냐면 중간고사를 쳐봐야 내 학점은 2.6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2.5에서. 예, 맞죠. 그래서 이제 디켓을 열심히 했는데 디켓 시험 쳤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당하게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와가지고 제가 디켓 책을 딱 보는데 그 두꺼운 책에 들어가 있는 지식이 내가 필요했던 지식일까요? 앞으로 제가 만약 두산을 안 간다면 이 지식은 필요 없는 지식이 되겠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토익 같은 거 뭐 영어, 뭐 한자, 한국사 다 좋은 지식들이에요. 본 취지는 좋은 지식들이죠. 하지만 그거에 진짜 학문에 관심을 가져서 그 공부를 해보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사실 저는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원래 게으르기 때문에 진짜 게으릅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제가 하기 싫은 공부는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취업 공부들을 모두 다 포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취업이라 해서 막 되게 어렵다 해가지고 막 치존, 막 3종 세트 그리고 책도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인데 제가 저격하면 그러니까 좀 가명으로 말하겠습니다. 뭐 아프리카 청춘이다. 뭐 그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아프리카 BJ분들이 돈을 많이 버시니까 그런 책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학점이라든지 이런 자격증 같은 거 이런 거를 너무 막 치열하게 레이스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공모전을 입상을 하고 인턴을 하고 사회봉사를 하고 성형수술까지 한다 치더라도 저는 그냥 공모전 입상하고 인턴 경력 있고 사회봉사하고 성형수술한 지방장학생일 뿐입니다. 학점 2.6에. 저는 도저히 공부를 다시 유급을 하더라도 공부를 잘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도서관에서 가서 저는 이제 스타트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스타트업 책을 찾아보려고 이제 경제 쪽 책을 가보니까 전부 이런 책들이 있는 거예요. 10대 때 미치고, 20대 때 미치고, 30대 때 미치고, 40대 때 다시 미치라는 거예요. 내가 왜 미쳐 있어야 될까? 나는 꿈이 있었는데 이게 공학자가 되는 게 내가 맞는 걸까? 이게 꿈인가? 미치는 게 꿈인가? 미치면 아까 처음 보셨던 슬라이드에 미친 과학자가 되겠죠. 괜히 공학자들이 까칠한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과를 나와가지고 남고 나와서 대학교 가지고 공대까지 간 다음에 이제 공장을 되게 좋은 대기업을 갔어요. 발령을 1년 뒤에 사우디로 받았어요. 여자를 볼 수 있는 환경이 10년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 돌아왔어요.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모든 세상을 다 파괴하고 싶을 거예요. 사람들 이제 크리스마스 때 손 잡고 다니는 모습 보면 이제 세상을 파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앞에서 제일 첫 장 보신 그림 같은 경우에는 매우 현실적인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슈퍼맨은 이과가 아닐 거예요. 슈퍼맨은 신문기자니까 문과일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앞서 이런 책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가 피리 부는 사람을 따라가지고 있지 않을까. 누군가는 달려야 한다. 누군가는 이 공부를 해야 한다. 누군가는 토익을 해야 한다. 나는 게으른데 누군가는 부지런해야 한다. 아침형 인간이어야 한다. 나는 밤에 더 생각이 잘 떠오르는데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점도 포기하고 영어도 포기하고 그리고 뭐 스펙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취업도 포기했습니다. 제 꿈이 뭔지를 계속 생각을 해봤죠. 집에서. 저희 집 고양이인데요. 얘도 진짜 게으르거든요. 완전 돼지 돼가지고 맨날 얘랑 저랑 이런 식으로 표정에서 맨날 이렇게 누워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그래서 저는 다음 생으로 태어나면 고양이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고양이 꿈은 확실하거든요. 먹고 자는 거. 그런데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오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토익 공부 안 해? 쟤는 왜 영어 공부 안 해? 학점 안 챙겨?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점이 낮았다 했는데 그다음부터 제가 공모전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자랑은 아닌데 제가 공모전에서 한 60개 정도 수상을 했고요. 장관상만 한 3개 정도 받았고 상금만 거의 제가 직간접적으로 해가지고 받은 게 1억 정도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성공을 했죠. 근데 이제 앞에 보셨던 뭐 20대에 미쳐라, 30대에 미쳐라, 공모전에 미쳐라 책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제가 안 쓰는 이유는 제 꿈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언젠간 쓸 수 있어요. 돈이 떨어지면. 제가 좀 빚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제가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랬어요. 쟤는 준호는 왜 저래? 학점 안 챙겨? 쟤는 현대자동차 안 가고 싶어? 그래서 제가 말했죠. 바보들 일치단결해서 누군가의 다양한 음모를 꾸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진짜 천재라고. 이 말이 책에서 나온 건데요.
60년대, 70년대 쪽인데 존 케네디 코리아라는 쓴 사람이 쓴 책인데 제목이 바보들의 결탁이라는 책입니다. 그 사람이 되게 천재였는데요. 그 사람 유작입니다. 책을 쓰고 자살을 했거든요. 그 책 내용은 되게 재밌어요. 해학적이고. 그 사후에 이제 필리처상까지 받았는데 누군가가 위대한 생각에 다른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천재일 수도 있다는 그런 반증이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다시 저희 원래 본주대로 들어간다면 채우기 위해서 시작은 작게 하되 생각은 크게 했으면 좋겠다. 게으르다 해가지고 성공하지 못하려는 법은 없잖아요. 내가 게으르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아까 아이언맨이나 다른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과학자가 될 수 있다. 생각은 크게 가지고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저한테 이제 막 수상이 많고 제가 특허도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너 어떻게 특허 그렇게 많이 돼? 아이디어가 많나 봐요? 제일 많이 듣는 말이에요. 아이디어가 많나 봐요? 저 아이디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몇 가지 이런 간단한 원칙들만 알면은 누구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조별과제나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면은 막 모여가지고 카페에서 모여서 너 이거 할래, 이거 할래, 막 아이디어 이야기만 하다 하루 종일 가잖아요. 커피 먹다가 막 다른 남자친구 이야기도 하고 막 여러 얘기 하죠. 시간을 정해놓고 브레인스토밍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수렴은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 저 아이디어 어디서 봤어. 이런 건 그 사람의 용기를 꺾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결정은 냉정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건데요. 기본 프레임을 정하고 세부 디테일은 차차 하셔도 됩니다. 처음에 완벽한 아이디어가 아니더라도 아이디어는 만들어가는 순간 과정 속에서 완벽해지는 거지 처음부터 완벽한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완벽했던 아이디어가 있나요? 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모든 아이디어는 시작은 되게 간단하고 나중에 만들어가는 순간 그 과정 속에서 그 아이디어가 화려하고 예뻐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아이디어가 뒤집어지거나 그렇게 하는 것들 스타트업에서는 피봇이라고 하는데요. 피봇은 우리가 흔히 느끼는 연구과제라든지 뭐 프로젝트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여러 환경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꿈도 바뀔 수 있는 거고요. 꿈이 바뀐다 해가지고 이 친구가 막 갈 때 같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 더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가 만들었던 제품들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하고 있는 제품도 있고 비공개인 제품들도 있고 제가 특허를 가진 제품들인데 사실 이런 제품들은 제가 좋아서 만든 거기도 하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이것들을 선택한 건 경제성이 좋았던 거였고 제가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은 제품은 이 두 제품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스마트 밴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감정을 판단해서 근육의 경직도라든지 이 사람의 목소리를 판단해서 사람의 기분을 공유해주고 그리고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위험 조건이 왔을 때 그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밴드입니다. 제가 연구를 계속 하고 싶어하는 제품인데 제가 궁극적으로 이걸 만들고 싶어하는 꿈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 당장에 사업화를 안 시키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저희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거든요. 2년 전에. 그래가지고 그때 같이 있어드리지 못한 게 제가 좀 한이 돼가지고 언제든지 만들고 싶은 거. 그리고 오른쪽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제품인데요. 이것도 제가 이제 구상해놓고 항상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제가 뭐 이것들을 다 만들 수 있는 건 전자제품도 잘 모르고 제가 기계공학이지만 설계만 할 줄 알지 프로그램도 잘 모릅니다. 그런 꿈이 맞는 친구들을 찾아가지고 언제든지 하려고 제가 이제 저장해놓는 거죠. 저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게 취향 존중입니다. 정해진 답은 없는 거고 얼마 전에 사실 제가 이제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유모 대학입니다. 유모 대학의 창업팀에 이제 제가 이렇게 면담을 갔었는데 거기 새로 오신 교수님이 딱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음료수 따르고 있었는데 음료수가 세팅돼 있길래 그래서 교수님 음료수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교수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저한테 학생은 면접 보러 온 사람 태도가 아닌데 딱 그 말 듣자마자 제일 혁신적이고 제일 진보적이어야 되는 센터의 장인이신 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한국 공교육의 실태가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피드백이죠. 너는 우리가 가진 틀은 너네들을 가져가야 한다. 이거에 맞게 설계돼야 된다. 너네가 받는 커리큘럼은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다. 나는 너보다 더 오래 살았으니까 더 많이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취향 존중입니다. 근데 본의 아니게 우리들도 같은 동면의 친구들에게도 이런 취향 존중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가진 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왼쪽은 피카소고요. 오른쪽은 많이 보신 잡스인데요. 이분들이 뭐라 말하셨냐면은 좋은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되게 좋아했던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디어라는 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대한 예술가들도 언제든지 다른 세상에 있는 걸 모방을 하고 그리고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존중할 때도 있고 뺏을 때도 있고 앞서 보셨던 악당의 면모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게으른 사람도 꿈을 크게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해적이 되자는 겁니다. 그냥 해적이 아닙니다. 원피스를 보면서 난 루피가 돼가지고 고무고무 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오른쪽에 보시는 애플, 옛날 진짜 애플 그 회사에 널려있던 그 해적 깃발인데요. 해적 정신을 가지자. 도전하고 개척하고 악당처럼 합리적으로. 근데 우리가 모든 거를 다 정답처럼 살아갈 수 없는 인생에서 우리가 좀 더 게을러지고 좀 더 포괄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좀 더 나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